안녕하십니까, 윤정두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침에 또 눈 뜨고 일어나셨더니 토요일부터 해서 미국장이 어려운 흐름. 근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어찌됐건 미국장의 흐름 주 후반의 흐름에서는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폭의 확대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잘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CPI 그리고 PPI였어요. 그 부분도 오늘 체크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쌩글쌩글 윤정두가 웃을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시황 보시기 전에 금요일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금요일장 뭐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을 다시 다 토해내고 그리고 눌려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방산주들은 뭐 굉장히 조정폭이 깊어졌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도 조정이 깊어졌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낙폭이 조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도 SM입니다. 시가총액 SM이 얼마예요? 시가총액 1조 7천억, 1조 8천억까지 올라왔죠. 주식수가 몇 주예요? 주식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는 종목. 2,380만 주입니다. 작년 5월에 말씀드릴 때가 2,345만 주였거든요. 거기서 증가했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의 시가총액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9월 달 들어서 현대차는요, 단 한 번도 안 빼고 거래일수 10거래일 동안에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팍스경제 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시장이 3%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 현대차의 흐름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언제 원금 회복하느냐라고 해서 비이성적인 종목 자꾸 쳐다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력주 제대로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 범위에서 최근 초강세를 띠고 있는 금양 같은 종목. 9월에만 80% 올랐죠. 에코프로 지금 9월 달에만 40% 이상 움직였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SM의 호재성 내용과 함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 대처하시는. 자,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5월 그리고 특히 이제 6월, 7월 초에 시장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상 2,400포인트가 이탈되긴 했지만 7월 초에 2,300 이탈되던 그 시점과는 또 사뭇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주말 방송, 주말 생방송을 처음 시작한 8월 20일에도 20분 이상을 거의 뭐 30분을 시황을 해드렸어요. 그때 뭐 해드렸죠? 금리, 그리고 금리 격차에 대한 캐리트레이 자금,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주에도 유가, 그리고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 다음 주에는요, 9월 3일에는요. 9월 3일에는 여러분들께 채권금리 또 글로벌 국가들의 환율 흐름, 전체적인 흐름 다 잡아드렸죠.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 캐리 자금에 대한 해석 부분도 다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알고 대처하시면 그렇게 버겁고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9월 5일은 뭐예요? 9월 5일. 9월 5일은 매일 저녁 월요일과 화요일에는요. 23시부터 2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죠. 또 시장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저녁 8시 또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에도 한 번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찾아오시면은요. 최소 2시간, 3시간, 길게 가면 4, 5시간을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 교육은 시황 교육부터 해서
당연히 월요일장 들여다보셔야 될 그 종목 교육까지 들어가겠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PPI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미국은.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자가 판매한 요 부분, 요 자료, 지금 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 기준에 이제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변동성이 아주 큰 에너지, 식료품,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게 근원이에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에너지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되겠죠, 사실상. 그래서 나누어서 놓고 보지만 일단은 근원보다는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를 놓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전월 대비해서 보는 게 실질적인 경제학자분들이 보시는 지표입니다. 근데 전체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죠.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에 PPI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이 근원 쪽으로 놓고 보면 에너지와 그리고 식료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나면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3%의 기준으로 나왔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월까지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그게 여기예요, 여기. 요 자락에서부터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요만큼으로 내려와 줬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또 놀래서 시장지수 눌려질 때마다 공포감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제는 끝자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차분히 생각하세요. 조금 이따 CPI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원이 아닌 실질적인 생산자 물가지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예측 범위를 하회를 해서 그나마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공급자의 내용이 안정화가 된다면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다시금 살아나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2022년 1월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그때 대비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더욱더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과 중앙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건 뭐예요? 이번에 충격받은 게 CPI 때문 아니냐? 이 내용이죠. 그거 자세히 보시면 돼요. 또 CPI 부분은 사실상은 평상시에 여러분이 모르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 근원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요걸 많이 봐요. 근데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가 포함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도 놓고 보시면 발표가 예측 범위를 넘어섰다. 물가가 안 잡힌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자 보시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몇 번 올려요?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8번 열립니다. 그러면 8번 플러스 6월 6월이니까 한 번 더 17번 올려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17번 올립니다. 그래서 1%의 금리에서 25bp씩 17번 올리면 425bp, 4.25% 포인트를 올려서 결국은 5.25까지 갔어요. 지금 얼마? 2.5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이렇게 뭐 버겁지 않다라는 거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올릴 때에도 2.5%까지 올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린다는 건 뭐예요? 야, 뭐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한번 경기 한번 죽여볼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잡아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럼 이번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도 경기가 어찌됐건 지표가 살아나서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너무 가파르니까 그걸 잡아주는 속도를 똑같이 가파르게 해준 겁니다. 만약에 요 당시에 금리를 좀 잡아줬다면, 물가를 잡아줬다면 지금의 흐름 괜찮겠죠. 근데 이 당시에 못 잡은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으로 2조 달러를 또 뿌려대죠. 2조 달러를 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가파른 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 그 부분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경기를 둔화시키는 게 아니라 침체시킨다면 침체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를 합니다. 경기는 진짜 안 좋은데 물가만 막 고공행진을 하는 거. 그럼 결국은 그건 거의 뭐 난민식의 흐름이 되죠. 또 한 가지는요. 겪어보지 못하셨겠지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건 뭐예요?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 공급자가 그 당시에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 부분에서 공급자가 아니 나 기분 나빠. 감산할래. 너희들이 경기가 좋든 말든 나 그냥 유가 막 이만큼 올려버릴 거야. 그때 물가 상승률이 거짓말이 아니고 35%씩 나왔어요.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그걸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2주 전, 3주 전, 4주 전에. 결국은 지금은 소비자에 의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자에 의한 이번에도 후폭풍이 나온 부분 중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덜 잡혀온 것 같은데 그 다음번에 나온 지표는 뭐예요? 소매 판매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고 어렵다면서? 아니야. 지갑은 계속 열리더라 이거야. 소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리 조정만 좀 해준다면 안정화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가 유럽과 영국과 비슷한 수준. 일본은 더 약세죠. 그러니까 못된 것이 미국발 악재였는데 미국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본인들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GDP의 3분의 2가 소비인데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입 물가가 안정돼야 돼요. 지금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온 게 수입 물가가 또 안정이 됐어요. 달러가 강세를 띠니까 수입 물가가 당연히 안정을 취하죠. 그러한 수순들로 인한 현상들이다. 그리고 유가가 경기가 침체 수준의 폭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 해석은 누가 해요? 그냥 윤정두가 하고 있으면 돼. 여기 5.5%에 놓여졌던 부분이 이렇게 놓여졌다고 해서 공급자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의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다소 가파른 인플레이션 현상이었다. 그럼 이번에 금리 인상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밟아 나간다 해도 2006년 6월에 5.25%포인트까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더 깊은 내용은 지금 다 못해요. 일요일날 저녁 9시에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셔서 밤을 새워서라도 새벽 내내라도 뭐 최근에 막 3시간, 4시간씩 해드렸죠. 온라인 교육 받으십시오. 그리고 미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미 2주 전, 3주 전 그리고 최근에 올려드린 시황, 동영상 자료가 그냥 다 무료로 오픈돼 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79? 왜 맨날 엉엉엉 우세요? 응?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 마이너스 1.45? 왜 엉엉엉 우시냐고. 잘 보시면은 SM의 흐름과 그에 연동된 JYP의 흐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안타깝게 에코프로 BM이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어떻게 했어요? 3% 밀리긴 했는데 9월 한 달 동안에 40% 수준의 폭등 이후의 조정이에요. 유가증권 시장 어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미국의 정부 정책의 수혜
LG화학이 조금 많이 밀려서 좀 아쉽지만은 LG화학의 그 탄력적인 방어력과 시세, 이 흐름 속에서 뭐를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의 SM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꽉 넣으실 수 있었다면, 그 여유가 있었다면은 SM 계열사들도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상위 SM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랑 잘 맞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오리온이나 현대글로비스 이 정도의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랑 사실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여전히 240개 정도에 놓여져 있다. 최악의 상태 아니다.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240개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서도 SM처럼 이러한 수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거래대금이 많이 둔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SM의 흐름이 그냥 18%가 올라온 게 아니라 SM의 기준, 오늘 특집으로 SM 그냥 통째로 해드릴 거예요. 월요일부터 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보도자료 가지고 SM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18.6%라는 거예요. 일봉에서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주봉에서는 아주 멋들어진, 월봉에서도 아주 멋들어진, 그리고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거기에 뭐 현대차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8월 판매 대수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주는 호실적. 실적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야 나머지 뭐 이런 변동성 종목을 한 번쯤 들여다보든 하는 거죠. 이런 변동성 종목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1조 이상짜리 240여 종목 그 기준에서 들여다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3분기 기준입니다. 7월 이후에 방송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교육해드린 종목군들의 기준. 금양 같은 경우는 뭐 난리가 났죠. 오늘 시간이 되려는 모르겠어요. 금양 뒷부분에 자료를 갖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금양 같은 경우에 9월 한 달에만도 80%대, 에코프로 9월 한 달 기준에서 얼마? 40%대. 금양 같은 경우는 7월 25일 날 방송에서 상한가 갔죠. 그날 7월 26일 날 또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9월 달 들어서 뭐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 밑에 전부 어떤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태조 이방원, 태양광, 그리고 방산 2차 전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익 범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참여하시는 방법 아셔야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수익 범위의 종목군들, 금양 교육 한번 제대로 받으셔야죠. 금양이 1조 미만짜리 종목의 밑에 있다가 1조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7월 25일 이후에 283%입니다. 금양은 많은 내용이 있어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공지사항을 클릭해서 중간중간에 동영상 보시면은요.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종목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종목. 지금 상한가를 25일, 7월 25일, 7월 26일 날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 수익을 우리는 오롯이 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거래대금 터질 때 수익. 그러고 나서 9월 5일이죠. 9월 5일 날 이렇게 방송에 갖고 나갔으면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14일 다 봐야죠. 보셔야죠. 방송에 갖고 나가서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와, 이 종목 끝내주니까 갖고 있으면 대박 날 거야. 이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13일 날 방송이에요. 지금 딱 보시면 8일. 지난주 목요일까지 수익이죠. 그 다음에 13일 화요일 날은 시장 전체 폭등, 그리고 오히려 금양은 마이너스 8%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근데 꼬리 달고 돌렸어요. 이때는 우리가 편입 수익을 낸 게 아니에요.
정확히 14일 수요일에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라고 아침 방송에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 분명히 수요일 14일 1,500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양봉의 기준에. 다만 위험고지를 해드려요. 금양의 경우는 지금 펀드멘탈이 어때요? 고평가 상태죠. 절대 이걸 저평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평가입니다. 전망치도 없어요. 근데 금양에 대해서 윤종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척척 박사야 아주 그냥. 척척 박사인 이유는 별게 없어요. 보도자료 단 한 개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공시 내용 단 한 개도 없는데 보도자료만 막 뿌려져 있어요. 금양요 끝내주고요. 어쩌고 저쩌고. 원통형 배터리를 세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상용화 돼 있습니까? 실효성을 확인했어요. 그거 누가 인정했어요? 그게 엄청난 시세 변동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 같으면 의무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의무 공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은 자율 공시라도 나온 게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는 공시? 아무것도 없어요. 자율 공시 잘못했다가는 벌점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 내용도 없고 있는 거는 무조건 그냥 시비 전환입니다. 전환사채 발행했어요. 전환사채 발행이 아니라 전환사채 행사했어요. 7월 25일 날 26일 날 상한가 갔다 그랬잖아요. 이때 주식수가 얼마? 4,970만 주. 지금 주식수가 얼마? 5,760만 주입니다. 800만 주가 전환 물량이 들어왔어요. 800만 주의 전환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무지하게 팔았어. 300만 주. 어제까지. 그제까지. 화요일까지 300만 주를 팔았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얼마나 팔았냐? 어제까지는 더 팔았어. 324만 9천 주.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매수를 했지만 그거 의미 없어요.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 또 그들의 또 보호에서 풀린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사모펀드의 물량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샀을까? 개인만 530만 주. 지금 주식수가 4,900만 주에서 5,760만 주로 또 전환 물량 또 들어오니까 5,800만 주까지 계속 늘어나. 이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위험고지를 받으시고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원통형 2차 전지가요.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도가 말씀드릴 테니까. 원통형 2차 전지 개발한 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품질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가격 경쟁이 나오는지, 그 누가 인정했는지, 누가 오더를 줬는지 아무것도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7월 25일 날 보도자료 나온 이후에 9월 6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변동성만 무지하게 띄워놨는데 그 변동성의 확장 속에서 개인들한테만 물량을 500만 주 이상을 떠넘겼더라. 그러니까 윤정도가 이거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지. 그걸 알고 매매를 해야 꼬리 달고 내려오면 여차하면 정리하고 우리는 빠져나가죠.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21,250원이에요. 최고점이. 그렇게 해서 밀려서 16,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런데 이 흐름이 다시 19,000원대 중반 시간에서 19,400원까지 또 돌려놔요. 역시 냅뒀더니 나가더라. 난 모르겠고.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 난리가 났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좌가 시퍼래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전환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4,000원짜리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 이런 보도자료만 계속 뿌려대고 그거에 흥분해서 사고 우리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매매 기준을 설정하지만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수급과 심리의 논리. 수급은 뭐요? 당연히 메이저의 수급인데 메이저 수급은 오히려 매도야. 그러면 그들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냐? 끌어올리고 위에서 패는 매도냐?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거래대금이 터져주느냐. 25일 날 10시 반에 이렇게 7월 25일입니다. 10시 반에 이렇게 이때 들어가셨다면 얼마에 6,200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21,250원 대박 냈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이때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보고 그 다음날 만약에 거래가 또 터지면 또 들여다보십시오. 7월 25일 날 매매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화요일 날 26일 날 기준거래량 전일 80%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44, 7,560원? 이거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가요. 왜? 거래가 터져 있었잖아.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거래가 없어. 이 상한가 이후에 거래가 없고 중간에 찔끔찔끔의 거래가 있어요. 그러다가 9월 5일 날 본격적으로 이거 봐라. 상승률 22에 거래대금 14위로 올라왔어. 이거 거래대금 이제 실렸는데 2,400개 종목에서 14위야.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녀석이 오케이 너 한번 들여다보자. 자 어떻게 해요? 9월 6일 날 5일 날 매매를 못 하셨다면 노란톡에 계신 분들 못 하셨으니까 방송에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금양 같은 종목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6,200원부터 해서 지금 따블이 나 있는데 이걸 지금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21,250원까지 올라가요. 거기에 최고점의 차익 실현에 최바닥에서 다시 사. 혼자 매매해서 갖고 있었더니 남았더라. 이게 아니라 최고점 차익 실현에 밑에 다시 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게 100원을 갖고 있었다고 치면 100원에서 차익 실현하고 얼마? 960원에 다시 960원이 아니라 800원에 다시 살 수 있는데 80원에 100에서 차익 실현하고 80원 쉽게 표현해 드려요. 1억 원어치 갖고 계셨으면은 1억 원에 차익 실현 다 하고 8천만 원에 되사서 또 10% 또 수익이 나요. 그런데 그냥 갖고만 있었으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야. 매매를 막 하시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흐름에서는 편입의 기준 11% 올랐어도 편입의 기준 노란톡에 함께 계셨으면 13,000원의 편입의 기준이야. 14,600원이 아니야. 13,000원 시초가 넘기는 흐름에서의 기준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일 날 얼마 움직였어요? 15% 움직였잖아요. 에? 그 다음날 7일 날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요? 7일 날의 기준에 1,500만 주 그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의 확장 7일 날의 기준에 금양을 보십시오.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립니다. 성일하이텍 바로 위에 있죠. 계속 동반 폭등해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장 전에 노란톡에 이렇게 금양입니다 올려드리고 장중의 기준에서 또 금양입니다. 아이고 이거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동영상 녹화해서 15,500원에 전일 14,600원에 사신 분들 오케이 15,500원에 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매직 계산기 다시 올려드려요. 15,600원입니다. 거래 터져 있습니다.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날 얼마 올라가요? 13% 움직입니다. 전일 15%, 수요일 날 13%, 월요일 날 11, 19, 13 금양의 기준에 1,500만 주 또 터뜨려지면은 8일 날 또 보십시오. 8일 날 17,150원입니다. 불기둥 마스터님 올려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윤정두가 자 2만 원 돌파했어요. 불기둥 마스터 17,150원에 올려놨는데 자 2만 원 돌파했어요. 이번 주에 14,600원, 15,500원 편입하신 분들 차익 실현하십시오. 전량입니다. 연휴 이후에 재공략해요. 안 들어갑니다. 26,6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분명히 박스 다 쳐드렸어요. 대밀릴 때 안 들어갑니다. 26,600원 차익 실현한 거 현재가 18,100원 안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까지 깨져요? 화요일 날 16,000원이 깨집니다. 16,000원이. 9월 8일 날 거래대금 2위 종가가 17,450원. 26,600원에 종료했는데 17,450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에요? 고점 좀 잡아주세요. 나 사는 건 잘 사요. 고점 이렇게 잡으면 돼.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 이런 교육자료 주십시오. 나 이런 교육자료 그냥 출력해서 컴퓨터에 붙여놓고 나 그대로 공부할게요. 여기서 계속 쭉쭉쭉 오케이 장대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을 해? 목표 주가 16,000원에서 17,000원 2만 원으로 올려버렸죠. 쭉쭉쭉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꺾여 전량 차익 실현 내려와서 차익 실현 아니지. 최고점에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고 고점 대비 1.5% 이상 밀리면 우린 차익 실현한다. 13일 날은 안 들여다본다. 그런데 13일 날 거래대금이 10위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14일 목요일에 1,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10% 등락 범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본 거예요. 1,5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십시오라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4일의 기준에 17,800원? 아니지. 시초가 17,100원이었어요. 시초가 돌리고 양봉이 나올 때부터 따라붙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26,600원을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혹은 여기서 기준가 여기 잡아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0.56 장중고점 10% 강세예요. 시간에 또 강세야. 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7,750원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직 계산기 이거 보시는 게 어려워요? 18,300원이에요? 매직 계산기 보시기 어려워요? 오케이, 텍스트로 올려드립니다. 18,500원까지도 편입 기준 설정 가능합니다. 추가 편입이니까 10%까지 가능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8.76%. 이거 보시기 어려워요? 이거 보시기 어려워? 차익 실현이 갑자기 여기 박스가 쳐지네? 그 전에는 여기다만 쳐놨는데, 에? 앞에 보실까요, 한번? 매직 계산기 여기만 쳐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갑자기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와. 어떻게 됐어요? 자, 고점을 19,500원 찍었습니다. 19,200원, 18,9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1차 차익 실현 범위, 2차 차익 실현 범위, 고점 대비 1.5, 3% 밀리면. 아까 그 도표 보여드렸잖아. 교육받은 그대로. 못 알아들으셔? 오케이, 동영상 이렇게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톡에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심야 시간까지 야간에 3시간, 4시간씩 야간 교육해드려. 개장 전에 이런 종목, 훌륭한 종목 잡아드려. 장중에 전략 잡아드려. 시간에서 또 강세야. 우리는요, 제로 베이스잖아. 시간에서 강세를 떴다고 우리 19,200원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강세 떴다고 우리 안 파는 것처럼 내일 폭등 나오면 또 광고해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내일은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보면 되는데 시간의 거래량이 15만 8천 주입니다. 3분의 1이면 5만 주예요. 그럼 조금 아쉬워. 이 기준에, 금양의 기준에, 종가 기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변동률 7.9% 가장 높아. 이거 다 우리 종목이죠, 지금. 요거.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왔어요. 242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기준에 거래 대금이 또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게 다 우리 종목이야. 싹 다. 이야, 초대박이죠, 오늘. 그렇게 해서 이 금양의 경우는 15일 목요일의 기준에 얼마요? 1,5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양봉이 터지면 꼬리가 3분의 1 이하의 제한적인 양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초가 대비 얼마요? 10%의 플러스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금양이 좋아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뻥 좀 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금양이 좋아요? 이거 지금 우리 직원분들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 이게 13일이야? 아주 그냥 못된 친구들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14일이죠.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 기준. 결론적으로 1,500만 주에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의 10%, 20%, 30%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70%, 80%인데 거래대금이 다소 못 미쳐요. 앞부분의 거래대금 대비해서.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또 평상시 흐름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일봉의 기준이에요. 요꼴에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운 좋게 차익 실현했는데 밀려 내려와 땡큐 하나 이게 아니라 운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락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어떻게? 샵 3989 선착순 100명이에요. 이제 자리 30명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과 함께 이 수익 다 잡아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정확히 7월 13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냥 어마어마한 109%의 폭등 랠리. 상상을 초월하죠. 분명하게 개장 전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노란톡에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 주세요. 샵 3989 문자 보내시려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윤정도 선착순인데 나중에 지나서 보내시면은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해결이 안 돼. 문자 보내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던가요.
에코프로입니다. 방송을 한두 번 하냐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에코프로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에코프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가 좋아요? 지금 저평가의 에코프로가 거짓말쟁이들 야간 교육할 때나 개장 전에 교육할 때나 그리고 나서 장중 교육할 때나 전부 지금 보세요. 9월 8일에도 에코프로입니다. 코스모학입니다. 이 얼마나 폭등이 나왔습니까? 2,400개 종목에서 4개 종목, 5개 종목 올려드리는데 에코프로가 저평가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에코프로는 저평가가 아닙니다. 에코프로는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데 그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그 프리미엄 깨져 내려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죠. 셀트리온 프리미엄 깨져 내려가면서 시가총액 3위에서부터 10위 이탈해서 저 밑에 내려가 있죠. 2차 전지도 어느 시점에 프리미엄이 깨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정폭이 감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훗날의 얘기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정책 기준이 여전하다. 거기에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이 먼저, 그리고 나서 성일하이텍,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그 다음에 그렇죠, 코스모 화학,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연동이 되는데 실적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7월 13일 16시 48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요. 75,700원. 우리는요, 첫 번째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를요, 14일 날 갭 상승 이후에 꼬리 달리고 양봉으로 갔다 꼬리 달리고 내려온 음봉의 기준에서 3시 3분에 매직 계산기 딱 올려드립니다. 편입 얼마? 75,700원. 그게 얼마? 13만 원, 14만 원 막 슉슉슉 13만 원대 지금 쭉쭉쭉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109% 올라온 거예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적의 성장성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주사 성격에 그러면 제한적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불기둥 마스터님이 8월 17일 날부터 쉐비캠의 흐름부터 잡아내드렸고 윤정두가 성일하이텍 같이 잡아드리고 그리고 코스모와 에코프로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되면서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면서의 기준.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기아라든가 현대차 그룹주들 또 삼성 SDI까지 또 전남도까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손을 들고 나서는 거예요. 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야, 중국 쪽에 원부 자료를 수입해서 쓰는 2차 전지 물량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 이 미국의 아주 진짜 이기적인 그런 기준 아니에요. 자국만을 위한.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폐배터리 이렇게 계속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또 삼성 SDI도 또 전남도도 계속 폐배터리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호실적까지 에코프로의 자회사니까 에코프로 BM의 모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재성의 범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폐배터리에 관련된 그것이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연동될 것이냐 그거는 많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7월 15일입니다. 7월 14일에 우리는 75,000원대, 7월 15일에 또 77,600원대 실적에 대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지주사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만 저 때부터 해서 에코프로에 대한 범위에 5% 수준의 매집이 들어왔다. 지금은 이제 4%대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분봉 설정해드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강세의 흐름인데 계속 저평가 인식을 크게 불거뜨리더라. 7월 20일까지 저점 편입 물량 어떻게 합니까? 7월 20일 날 드디어 9만 원대 중반을 넘기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1차 차익 실현, 2차 차익 실현. 7만 5천 원대부터 들어갔던 물량을 7월 20일 날, 7월 14일에 들어간 걸 7월 20일 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차익 실현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죠. 매직 개선이 딱 올려드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명확하게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저평가 상태의 종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요. 91,800원 아니지. 9만 원 이하, 8만 원대 후반 이 기준에 지속적으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려요. 재편입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1만 원대 올라오죠. 11만 7,600원입니다. 언제요? 8월 5일이에요. 20일 날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또 재편입 9만 원 전후에서 했는데 11만 원, 20% 이상이 또 올라왔어. 또 어떻게 해?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잡아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응?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네요. 응? 어휴, 계속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만 원대 신규 편입 추가의 범위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입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계속 넘겨드리고 야간 방송, 장중 방송에서 추가 교육 잡아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들여다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거래가 빵빵. 너무 빨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9월 8일에 또 편입의 설정 범위. 조금 전에 보셨던 게 9월 7일부터의 편입 기준. 차익 실현 이후에 9월 7일부터의 편입 기준을 재차 보여드린 거예요. 12만 7,800원, 또 13만 1,000원, 9월 14일입니다. 매직 계산기 차익 실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편입의 기준입니다. 계속 편입입니다. 12만 7,800원 편입, 13만 1,000원 편입, 12만 7,800원, 13만 1,000원 편입. 그러고 나서 14만 원 수준까지 쭉쭉쭉. 요 날부터 들어간 거에 7만 5천 원대. 실적, 수급 계속해서 집중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봉으로 해석하십시오라고. 이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또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해드리잖아요. 캔들 이 도서자료 한 권 통으로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기분입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 선착순 100명에게는 이러한 매직을 불러일으키는 뭐요? 4대 천원 캔들 도서, 주린이가 보실 기초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째로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7월 13일 이후에 7월 14일 날 꼬리 달린 부분입니다. 일봉상에서는 고점인 것 같죠. 주봉으로는 상승 때 확인형의 기준이 형성된다. 그 이후의 흐름이 얼마요? 109%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을 9만 원대 중반, 12만 원 수준 두 차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수익을 또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또 갭에 대한 부분. 갭에 대한 교육자료 또 올려놓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 매집이 형성돼 있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고, 매집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상당히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7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매집이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짧은 구간에. 당분간의 기준에서는요, 2차 전지 또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매집률이 높은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고 그랬죠? 고점 잡아주고 저점 잡아주는 윤정도와 함께 가셔야죠. 장학형까지 떠 있는 기준 문자 보내십시오. QR코드 찍고 노란톡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시가총액 5위의 LG화학을 들여다봤다면 두 번째 기준에서는 현대차도 들여다보셔야 돼요. 다시금 생각하세요. 시장 8월 말 대비해서 4.71% 밀려있을 때 다른 데서 자꾸 먼발치에서 자꾸 뭐 상한가 종목 주세요. 월요일 날도 폭등 나온 종목이 있던데 그런 종목 주세요. 그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을 우리가 다 살 수 있었겠죠. 완벽하게 내 계좌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 종목에서 이러한 주력주의 비중을 가져가서 IT가 여전히 힘들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종목에서의 설정 범위의 수익 범위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면 또 상대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시뻘건 불기둥으로 나오는 거 그거 얼마 걸리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9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또 개장전뿐만 아니라 방송 7시부터 7시 50분 방송뿐만 아니라 이렇게 8시 50분에도 노란톡에 또 올려드립니다. 노란톡에 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준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교육. 끝나고 나서도 교육. 지금 주말 아침 계속
월요일날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현대차 결국은요 19만 8천 원까지 눌렸다가 결국 종가는요 금요일 대비 500원 오르고 끝났어요. 응?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이 장에. 실적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실적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실적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실적 전망치 상향되는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IT, SK 하이닉스는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도 가져가는 거는 실적 전망치 많이 하회됐지만 여전히 엄청난 저평가라는 거고 여기는 뭐 계속 상향이에요. 계속 상향. 밴드 최하단부에 노래가 있어요. 실적이 원체 좋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눌려 있다 보니까. 지금 LG화학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와 기아의 이 실적 부분이 LG화학보다 월등합니다. 다만 이제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시가총액의 81.84%를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을 더 잡아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실적 보시면요. 1분기 실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전망치 대비해서. 그리고 8월달 판매 대수가 9월 1일 날 나오잖아요. 그리고 9월달 판매 대수는 10월 1일 날 나옵니다. 그게 또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그런데 8월 18일, 8월 19일 날 보조금 관련된 내용과 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런 행태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우리한테만 그런 행태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일본 쪽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그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혜롭게 이겨나가야죠.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게 심각한 문제라면은 주가 등락률이 5% 이상씩 나온다. 외국기관들의 수급 범위가 이렇게 크게 바뀌고 개인에게 물량이 떠넘겨진다. 그런데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더 강화했고요. 기관만 일부 매도를 하면서 주가만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18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18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돌려질 때 19만 원에서도 언제? 8월 19일에도 차익 실현 범위를 안 잡아드리죠. 5%는 뭐 하루에 5% 밀릴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19만 원 전후 그 이하에서 또 편입의 기준. 결국은 이자락인 거예요 지금. 응? 현대차 이 기준 상승, 잉태, 확인형. 4대 천왕 캔들 도서. 말씀드렸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선착순 100명께 드리는데 지금 이제 한 30명도 자리 안 남았어요. 빨리 들어오셔서 교육에 힘 차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이 추세 범위를 이게 언제예요? 6월 달의 기준이고 7월 저점의 기준이고 이게 언제입니까? 8월 중순의 기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18만 5천 원 이탈되고. 그것을 같이 가야만 오롯이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다 잡아낼 수 있었어야만.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에? 터지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을 완전히 견인하는.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대형주에서의 이런 코스모 신소재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온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 그렇게 하면서 미래나노텍 같은 3천억 원대에서 5천억 원대까지 올라가는 수익 또 코스모 신소재 또 차익 실현 또 했습니다. 8월 10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할 때 또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잡아내야 돼요. 나도 이런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부터 금양까지 잡아내고 싶습니다. 샵 3989 윤정두 이 문자 보내셔야 돼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